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본사를 둔 금융 관련 공공기관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집을 갖고 있는 서민들의 노후자금 마련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부산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금융공사의 이정원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1월에 취임하셨더라고요. 네.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소감이 어떠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지난 1월 3일 날 취임했는데요. 이제 한 3개월 됐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이긴 하지만은 그동안 이제 금융 업무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서울서 많이 생활하고 그래서 이제 부산에 와서 일을 하는데 뭐 서투른 건 없고요. 또 제 전공 분야가 또 금융이다 보니까 또 새로운 업무 맡아가지고 열심히 또 업무 개발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집어넣고 그래 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아직까지는. 고향에 돌아오셔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분들은 근데 사실 금융하면은 보통 이제 은행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예. 주택금융공사가 어떤 기관인지 모르시는 네, 분들이 예. 아직은 좀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기관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금융 소비자들이 많이 접근하는 곳이 은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는 공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 시민들이 접촉하는 거는 조금 드물고요. 은행에 가시면 이제 그 보금자리 론이나 또 디딤돌 대출이나 집 살 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판매는 은행에서 하는데 그 상품에 대한 상품 설계 또 자금 제공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이 60세가 돼서 그 자기 집을 담보로 이제 그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 형태로 받는 주택연금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주택을 마련할 때 필요한 자금, 그 다음에 또 주택을 쭉 가지고 계시다가 또 나중에 돌아가실 때 받는 주택연금 그런 일을 하는데요. 그 직접 저희들이 이제 지사가 전국에 한 광역시도 단위로 한 21개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예를 들어 보증 업무를 한다든지 그런 걸 직접 하는데 보통 상품을 일반 시민들이 그 사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것은 실제로 이런 은행에서만 일어나고 저희들은 뒤에서 그 열심히 자금 공급하는 그런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업무들을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네. 그중에서 올해 더 중점적으로 역점 사업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어떤 예. 사업에 더 신경 쓰고 계신가요? 저희 공사가 2004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요. 네. 설립 목적이라는 게 이제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금으로 이제 주택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돈이 없거나 부족한 서민들이나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네. 주택을 마련할 적에 그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제 저희들이 생애 주기별로 이렇게 쭉 자금 그게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바로 집 사기 어려운 경우에 이제 전세 자금, 전세 들어갈 적에 저희들이 전세 자금 대출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결혼하거나 이래서 그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할 적에 그 이제 마련하는 자금을 또 제공해주고 쭉 이제 전체적으로 흘러가서 나중에 60이 돼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이제 평생 또 살아갈 때까지 또 생애 노후 그 자금용으로 주택연금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부 다 중요합니다. 네. 예, 예. 여러 가지 지금 그 생애 주기별로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예, 집의 예. 중요성에 대해서 예,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예, 예.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요새는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나다 네, 보니까 주택연금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요즘 또 뭐 특히 그렇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주택연금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 2007년에 이제 이 상품이 나와가지고 네. 그동안 이제 또 홍보도 덜 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금년 1월 달에 5만 번째 가입자가 생길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이 가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60세 이상, 네. 60세가 되셔야 되고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네. 그걸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네. 그 이제 일정 조교표에 놓은 일정 금액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데 배우자가 돌아가시도 그 받는 연금을 또 그 배우자도
살아계신 승계가 배우자도 되는군요.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도록 있기 때문에 네. 요즘 그 한참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게요. 이 네. 주택연금이라는 게 제가 듣기로는 실제 거주를 하셔야 한다고 예, 들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실제 거주를 안 하면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사시는 걸 전제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노령화 추세에 따라서 네. 이제 오래 사시지 않습니까? 사시다 보면은 편찮으실 때도 있고, 네. 그다음에 편찮으셔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자녀들하고 어르신들이 합가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 네. 되면 이제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던 주택에 살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는 대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그 요양병원에 입원하신다든지 또 자녀 봉양한다고 합가한다든지 네.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네. 사시던 주택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공사가 네. 인수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임대를 놓죠. 네. 그래 되면은 그 주택 소유자는 기존에 받던 주택 연금에다가 네. 또 임대 수입을 따로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임대 수입을 받아서 또 어르신들이 들으니까 더 수익이 높아진다. 그 연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거기 예. 임대 수익까지 얻게 되시는 거군요. 예.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이 상한선이 있더라고요. 예, 주택 가격이 이제 9억 원 이상이신 분들은 예. 이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던데 네. 사실 우리나라 예. 그 사람들의 정서상 집이 가지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9억 원은 넘는데 예. 생활자금이 없으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거든요. 하우스푸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 제도를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평균적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한 72살, 72세 정도가 그 주택 가격이 한 2억 9천 정도 평균적인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월 받는 게 한 99만 원 정도 이렇게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생활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그 은퇴하시고 이제 그 금융자금과 좀 쓰다가 한 72살쯤 되면 이제 자금이 조금 궁하시는 그런 건가 봐요, 평균적으로. 그쵸. 그러면 이제 자기 주택을 담보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현재 받을 수 있는 그 주택의 한도가 9억까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9억을 초과하게 되면은 그 기본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그 이제 예를 들어 10억짜리 주택에 사시면서도 네.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하우스푸어가 많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네. 그런 분들에게도 주택연금 혜택을 줄 수 있게 이제 조금 제도적인 개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 조금 부자들한테 뭐 그런 혜택을 주느냐 하는 어떤 사회 정서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조금 논의를 거쳐가지고 네. 조금 어느 정도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컨센서스를 이루어가지고 네. 아마 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택연금제도의 토대가 이제 영모기지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 영모기지론 활성화에 굉장히 애쓰셨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이렇게 주택연금에 좀 관심이 많으셨던 건가요? 제가 이제 기획재정부에 주고 있다가 네. 승진하면서 국무조정실에 이제 심사평가 조정관을 했었는데, 그때 우연히 2004년입니다. 우연히 이렇게 외국 서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영모기지, 리버스 모기지라는 영모기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참 좋은 제도다 하는 게 느껴져 가지고, 네. 그래서 2005년도에 우리 국정과제로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재정경제부입니다. 그 재정경제부에 이제 그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2007년도에 이제 이 제도가 주택연금이라는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주택금융공사는 처음에는 그 제도를 안 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보금자리 론이나 아니면 디딤돈 대출이나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업무가 추가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오게 되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업무를 하게 돼서 네. 뭐 뿌듯하기도 하고 제도를 좀 더 잘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관만 옮긴 게 아니라 네. 부산으로 온 만큼 네. 또 부산화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2014년에 3년 전에 부산으로 이제 그 금융공기업들 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저희 주택금융공사도 부산 이제 국제금융센터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내려와 있으면은 예를 들어 부산에 대해서 이제 전국의 각지에 네. 그 해당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사회공헌 사업 이런 걸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존에도 했지만은 주택금융공사도 좀 더 그 부산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그 몇 가지를 보면은 우선에 이제 그 지역 인재를 좀 더 많이 뽑는다든지 네. 지역 인재가 지금 그 2022년까지 30%까지 그 신규 직원들을 뽑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17%까지 뽑고 금년에 이제 18%까지 이제 이렇게 뽑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22% 신입 직원의 그걸 지역 인재를 뽑았습니다. 그 올해도 상반기에 한 40명, 후반기에 한 40명 대충 그 정도 신규 소유가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 목표 18%보다 한참 많이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들 사회공헌사업 하는 것 같은 경우도 그 수도권은 큰 그 재벌 그룹사도 많고 또 큰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하고 저희가 그 부산에 본사가 있는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사회공헌사업은 가급적이면은 뭐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부 부산서 하려고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청년 인턴 이런 경우도 저희들 부산 쪽에 많이 뽑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들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책상 이제 네. 뭐 할당이 돼서 네. 아니면 뭐 사장님의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네. 이렇게 부산화 작업에 각별히 공을 들이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참여정부가 한 여러 가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한 여러 가지 중에 국가 경제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게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비례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수도권 비례화와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역이 잘 살아야 국가 전체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한 200군데 이상 그 이제 공공기관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갔단 말이죠. 이제 저희도 부산에 온 것도 이제 그런 일환으로 왔기 때문에 공기업이 그 지방으로 이전됐으면은 그 지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쌓여가지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지역에 이전된 공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저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데요. 네. 부산 시민분들께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주택금융공사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 은행에 가시면은 처음에 집 장만하기 어려운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또 제 최초로 집을 마련할 적에 그 보금자리 론이나 디딤돌 대출 같은 걸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60세가 되면은 주택연금을 가입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연금을 받으시는데 저희가 하여튼 그 시민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금융 혜택을 그 또 금융 상품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도 조금 편리하고 또 금리도 또 싸고 좋은 상품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더불어서 저희 본사가 부산 그 국제금융단지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가지고 그 부산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순히 금융 공기업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부산 지역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이정원 사장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